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5부 교육심리학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부 교육심리학입니다. 1장 교육심리학 개요입니다. 좀 줄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심리학의 이제 특징인데요.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와 학습 과정, 다양한 학습 상황에 대한 이해들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교육심리학, 심리학은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심리학이니까 이제 학습자가 되겠죠. 학습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육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학습자 개인의 바람직한 변화를 꾀하는 교육학과 인간행동과 정신과정의 과학적 이해를 도모하는 심리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육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의 방법과 이론을 응용해서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교육과 관련된 심리학적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통제하려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실제에 적용하여 학습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교육적, 과학적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심리학자들이 그 유명한 유수한 심리학자들이 또 상당수가 교육학자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방금 나온 것처럼 어쨌든 배우는 학생의 심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한테 동기부여, 또 감정적 이해, 또 감정의 흐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육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육학자가 된 겁니다. 예.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키너 같은 사람이에요. 스키너 같은 사람이 심리학자이면서 나중에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교육적 성과들을 갖다가 이제 제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반 심리학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반 심리학의 도움, 영향을 받았는데 그냥 일반 심리학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심리학은 인간 행동에 관한 보편적 원리와 법칙을 확립시키려는 이제 학문이에요. 그래서 교육 심리학은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변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나옵니다. 개별 학습자예요. 근데 개인입니다. 개인. 그렇죠? 네, 개인이에요. 뭐 심리학도 개인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거지만 이거는 교육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습자의 특성을 변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일반 심리학은 가치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데 반해서 교육 심리학은 가치 지향적이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많은 그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 그런 어떤 과학적 연구들은 이 심리학에서 많이 넘어온 겁니다. 요 기술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술적. 서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과학적인 내용을, 합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자, 일반 심리학은 주로 통제된 실험실에서 확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일반 심리학의 원리와 지식을 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여러 이제 그 이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행동주의입니다. 바로 그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A부터 거의 X, Y 정도까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행동주의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들은 바로 이 심리학의 업적들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심리학의 이제 주요 이론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정신 분석학입니다. 제일심리학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심층 심리학이자 메타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에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성악설, 빙산 이론 등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빙산 이론이 뭐냐? 이런 거죠.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닷물이죠. 빙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요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바로 이제 이게 빙산 이론입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조금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이제 성악설입니다. 악하다고 보는 거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꼭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맹자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순자가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성선, 성악, 그런 차원에 있어가지고, 악하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의식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무의식. 근데 그것이 욕망 덩어리잖아요. 욕구잖아요. 욕망, 욕구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관점, 우리의 관점도 그렇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욕망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성악설입니다. 최면술, 꿈의 해석, 자유 연상, 실수나 실험 분석 등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동 초기 경험을 중시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이집 단계 정도까지. 그러면서 이제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욕망을 뜻합니다. 인과 결정론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결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적, 정의적 심리 이론이다. 바로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이제 도덕윤리 교과에 있어서 많이 이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학 프로이트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정서, 정의적 측면을 갖다 중요시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리성적 이론을 제시한 프로이트, 심리사회학 이론을 제시한 에릭슨, 집단 무의식을 제시한 융,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신 분석학이에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제2심리학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관찰 가능한 외적 행동에 관한 탐구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한다. 얘기돼 있죠? 태도 같은 거. 우리들은 태도 같은 것들이 말하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객관화시켜가지고 관찰 가능한 형태로 해서 태도라든가 인간의 감정이 있어가지고 일정 정도 부분을 갖다가 탐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인간의 행동은 통제, 조작될 수 있고
인간의 행동을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는 부분의 합이라는 환원주의적 관점과 기계주의, 환경결정론, 원자론, 경험론에 기초를 둔 심리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험실에서 뭔가 통제를 해가지고 뭔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가외의 변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전체로 볼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봐야 된다. 따로따로. 이런 A 부분, 이런 B 부분, C 부분, D 부분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애그리게이트 모으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것이 판단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이고,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합하면 전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환원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재료를 갖다가 A, B, C, D, E, F 쫙 넣어가지고 부분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뭐 하나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반대로 전체를 갖다가 띄어내면 그런 부분들로 나눠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환원주의가 비판을 받는 지점입니다. 환원주의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의미예요. 환원, 원래대로 돌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행동주의이고, 그렇지 않다,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환원주의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주의라고 하는 거. 이 기계주의가 뭐겠어요? 인간을 갖다가, 연구 가능한, 실험 가능한 걸로 보는 거니까. 야,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어? 야, 너네들은 사람을 갖다가 기계나 똑같이 보는 거야. 바로 이제 그게 기계주의입니다. 환경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객체로 보는 겁니다. 사람을 갖다가 하나의 인자로 보는 거죠. 연구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론이죠. 우리 이제 관찰 가능하고 실험 가능하고 경험론. 파블로프, 그 다음에 왓슨, 그 다음에 손다이크, 유명한 스키너 같은 사람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사회 학습 이론입니다. 인지주의와 행동주의가 결합된 사회 인지 이론이에요. 인간의 행동을 사회 학습의 결과라고 본다. 반두라 톨만이에요. 이 뒤에 이제 사회 학습 이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왜 이게 사회 인지 이론 혹은 사회 학습 이론이라고 얘기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지심리학입니다. 인간을 동물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파악하고 능동적 학습자이자 생득관념, 본유관념을 가졌다라고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바로 이제 이 생득관념, 본유관념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구성주의와. 그래서 그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을 통해서 구성주의 보충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체계 이론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체계 이론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체제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인 거예요. 요게 이제 사람인 거예요. 요게 네모난 사람은 없지만 네모바지 스폰지밥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외부에 이제 환경이 있겠죠. 환경이 있고, 사람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외부로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한테 투입이 되는 겁니다. 뭐가? 지식이나 정보가. 그렇죠? 투입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아웃풋, 산출을 하게 되겠죠. 더 그럴듯한 거,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발전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구성주의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안에서, 요 과정 안에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안에서 북작 만들어내서 그래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의 입장인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렸었죠? 예.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다.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학습자를 가정하는 거고, 이 생득관념, 본유관념, 앞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뭔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지식이 있고, 이것을 상기해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생득, 그렇죠? 본유,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란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식의 그 상기설,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득이나 본유관념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 생득이나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근대적인 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칸트에 의해서 완전히 정립이 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학습을 인지 구조의 변화 과정이라고 이제 파악을 한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예전에 이제 살펴보았던 겁니다. 자, 뭔가 이제 그림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 컨베이어 벨트도 이제 파란색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굵기도 더 굵어졌습니다. 이 톱니바퀴, 예, 여기는 동그랗게 나와있지만, 이 톱니바퀴의 크기도 더 커졌어요.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학습, 과정을 통해서 커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똑같은 어떤 투입의 지식이나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 과정, 구조라고 하는 것이 커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산출,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큰 게 나오겠죠. 더 고급의 지식이 나오겠죠. 예. 바로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전제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얘기는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학습을 인지구조의 이제 변화 과정이라고 이제 파악한다고 했고,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보는 전체주의적 관점을 견지한다 이랬는데,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재가 아닙니다. 호올리즘을 뜻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바라본다. 자, 여기 이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인지구조가 이제 변화됨에 따라서 인지구조가 커지면, 더 고성능이 되면 나오는 산출이라고 하는 것도 더 고급의 정보, 고급의 지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으로서의 앞쪽에 들어갔던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어떤 전체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이 인지 구조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론의 기초에 있어요. 이성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이론, 신경망 이론, 발견학습, 탐구학습 등이 들어가는데, 자, 발견학습하고 탐구학습 같은 경우에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 구성주의 학습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 배울 건데, 가장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기초가 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습과 관련, 학습 이론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울 부분들도 좀 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자, 피아제나 이제 레빈이나 톨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피아제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구성주의를 얘기했던 학자고요. 그 다음에 레빈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분과 쪽에서는 사회심리학을 얘기한 사람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장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심리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한 학습, 양식과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론인데요. 바로 이제 그런 장이론. 기호형태설은 게슈탈트라고 얘기합니다. 게슈탈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앞서서 봤지만은 행동주의 쪽에도 이제 들어가요. 자, 공이 피아제도 그렇고 레빈도 그렇고 톨만도 그렇고 행동주의 방법론을 갖다가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동주의, 과학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험, 이라고 하는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 이론의 발전을 갖다가 거듭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행동주의하고 인지심리학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사실상 할 수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 심리학이에요. 제3심리학이라고도 하고 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탐구한다. 성선설과 인간의 잠재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인간의 자아실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욕구 위계 이론을 말한 메슬로우, 비지시적 상담 이론을 말한 로저스,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로저스가 얘기한 이제 이 비지시적 상담 이론은 뒤에 이제 생활지도와 상담에서도 이제 볼 거예요. 어쨌든 현대 상담 이론을 한 차원 높게 정립시킨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로저스입니다.